자, 이번에는 원기소 장건강 365. 자, 얼마 전에 부상을 당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변비 유발 부작용이 있는 진통제와 소염제까지 먹다 보니까 그야말로 강력한 병목 현상이 왔습니다. 병목 현상 경험해 보셨나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힘듭니다. 예. 정말 그럴 때는 이 관장을 막 떠올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은 커지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했지만 효과가 없어서 대장 내시경 검사 전에 먹는 장청소 약을 쓰거나 병원 가서 관장을 하는 방안까지 아이고.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김용민 PD가 모 방송국 변기를 고장 내셨다는 말씀이 기억나서 그런 적은 없었어요. 네, 변기가 힘들었겠구나. 뭐 그런 정도만 얘기했죠. 자, 실제로 그렇게 했나? 그랬다면 과장 광고입니다, 여러분. 네. 자, 장건강 365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한 포를 500cc의 물과 먹었을 뿐인데 섭취 후 12시간이 지나고 나니 배변의 쾌락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신기하네. 큰 깨달음과 함께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제품의 놀라운 점은 한 포를 먹으면 대략 2, 3일 정도는 저희 집 변기통의 안위가 걱정될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과 또한 현재도 부상에서 회복 중이라 계속 똥목 현상이 유발될 수 있음에도 쉽게 재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혹 장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 치트키를 쓰듯 한 포씩 먹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떠오른 생각입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제품은 꼭 분납이 돼서 훈련소에 입소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입소 첫 주에만 딱 한 포씩만 보급된다면 훈련병들의 복지 향상과 함께 원활한 훈련 진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는 정말 힘들거든요. 첫 주에는. 이게. 네. 예. 이번에 제가 겪었던 이런 강력한 비염비는 훈련소 입소 때 이후 처음이라 그때 고생했던 기억이 나서 사족을 덧붙여 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저 우리 청취자분의 네. 그 사연이었네요. 구매 후기였고요. 네. 자, 원기소 장건강 365, 이 서울약품이 만드는데 서울약품은 그냥 건강식품 회사가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화장품과 일반 의약품까지 개발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산학공동연구소에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상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전문 기업이 제대로 만든 장건강 365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전자피 성분에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차전자피 성분의 제품을 끊으면 도로 화장실에 못 가서 고통받는 맞아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차전자피의 식이섬유 효과에만 기대서 장건강 회복과는 상관없이 오직 빅동만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건강 365는 차전자피 식이섬유의 빅동 생산 기능 외에 셀렌 건조 효모가 배변 활동과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김치에서 뽑아낸 유산균이 함유돼서 장 건강에 근본적인 도움을 줍니다. 자, 요거 원기소 장건강 365 인터넷 최저가가 36,000원인데 김용민닷컴은 26,000원입니다. 만 원이나 쌉니다. 네. 와. 자, 압도적 최저가의 원기소 장건강 365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거 저희 지금 먹으면 안 되겠네요. 어때요? 안 돼. 저는 아니, 근데 바로 나올 먹어도 것 되죠? 같아가지고. 아니, 12시간, 12시간. 12시간 제가 그래, 뭐 500ml 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그래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불안한데. 저는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우, 난 정말 이게 대포 똥 미사일이라고. 와, 진짜 이건 뭐. 수재인 변호사님 눈을 애써 피하시네요. 타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먹으면 돼, 먹으면. 그냥 맛이 없지가 않아요. 녹여서? 뭘 섞어서 먹어. 그냥 물에 먹으면 타는 돼. 게 아니에요? 자,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맛이 그 한약 냄새가 나고 이런 게 전혀. 전혀 없네. 전혀 없어요. 깔끔해요. 마치 깔끔하네. 과자 같아요. 네. 과자 같네 진짜. 근데 이게 차전자피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 건조 효모, 셀렌 건조 효모가 있다고 하니까 네네.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차전자피 저도 먹어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먹었는데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빅동의 그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반응이 금방 와서 이거 한 포 먹으면은 정말 몇 시간 내로 응답이 옵니다. 응답. 몸에서 반응을 해요. 예. 바로 그냥 그런 그렇습니다. 신호가 오는 거예요. 예. 장이 좋은 건가 그렇게? 이게 진짜 대포 똥이라고. 약간 뻥 좀 소리가 나요. 뻥 소리가. 빡빡빡 이 정도입니까? 아니야, 뻥 소리. 한 뻥이요, 방에. 뻥. 한 방.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네. 저는 내일이 기대됩니다. 네. 저는 이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장에 관련된 거는. 아,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저도. 그래요. 예. 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원기소 장건강 365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피하지방법원 이제 한 40분 남았는데 네네. 20분씩 네. 이슈 한번 다루고 갈까요? 네. 그럴까요? 예. 네. 정경심 교수 가시죠. 예. 재판에 대해서 예. 제가 한 가지 준비해 온 거는 네. 지금 증거인멸죄로 김경록 PB가 네. 이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음. 그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네. 그걸 보면 이제 검찰이 증거인멸죄의 본범으로 기소한 사람이 자신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니까 이거는 그럼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뭐 불리한 것 아니냐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김경록 PB 사건의 뭐 변호인이 아니어서 어떤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지만 변호인이 변론 방향을 세울 때는 이제 네. 처음에 변론 방향을 잘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정말 너무 억울하고 이거는 100% 무죄다라고 하면은 정말 격렬하게 무죄를 다퉈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100% 잘못한 게 맞다 이러면 무조건 납작 엎드려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애매한 선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무죄인 듯 유죄인 듯 잘 모르겠는데 무죄를 다퉜다가 나중에 유죄로 인정이 되면 골로 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변호인들은 어떻게 변론 방향을 세우냐면 무죄 변론 같은 양형 변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공소사실은 인정을 하는데 네. 공소사실 인정하겠다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이제 무죄의 어떤 여지가 있는 것을 이제 재판부에다 이렇게 알리는 거죠. 네. 근데 이건 내가 무죄를 변론하는 건 아니지만 양형에 그래도 대해서 조금 변론한다. 양형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네. 변론을 하면서 네. 이제 좀 위험을 피해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김경록 PB의 변호인이 이런 어떤 변론 방향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마지막 그 다음 기일에 김경록 PB의 피고인 신문을 한 20분 정도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경록 PB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그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 재판은 직권주의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공소 사실을 인정을 했어도 재판부가 보기에 무죄면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저희가 김경록 PB KBS 녹취록에 대해서도 피하지방법원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기억이 네. 나실지 모르겠는데 예, 예. 그때 저도 그 녹취록을 읽어보고 굉장히 좀 기가 막혔던 것이 김경록 PB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증거, 그 컴퓨터 안에 증거가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 컴퓨터가 필요해서 갖다가 가져온 것이고 그거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이 제출하라 그러니까 제출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파일 지운 게 없다 라고 그렇게 항변을 해요.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 그게 바로 증거인멸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그게 증거인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법적인 판단은 판사님이 하는 것이고요. 검사가 그렇게 그게 증거인멸이야라고 해서 김경록 PB가 그러면 그게 증거인멸이네요라고 대답한 거는 증거인멸을 인정한 거 같아요. 증거인멸을 인정한 게 아니라 검찰이 해석한 것에 대해서 증거인멸이라는 어떤 그런 해석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는 그 검찰의 해석이 크게 영향을 저는 미치지 않는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판사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판사가 결정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김경록 PB의 피고인 신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김경록 PB가 검찰의 그 공소 내용에 대해서 인정한다, 동의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뭐 그게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되게 너무 애매한 게 이제 변호인의 변론 방향에서도 굉장히 이게 정말 세밀하고 굉장히 민감한 거여서 제가 이렇게 뭔가 단언해서 말할 수 단언할 없다. 수는 없어요. 정말 굉장히 그 변호인이 생각이 맞다면 정말 아슬아슬한 이렇게 얘기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마지막에 김경록 PB의 피고인 신문을 변호인이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거를 제가 봐야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아니 같아요. 검찰에서 이렇게 조사 당할 때 사실 겁나잖아요. 일반 네. 사람들은 사실 뭐 그게 맞잖아요. 검찰에서 그렇죠. 조사하면 겁나서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사람이 말할 수가 없는데 이게 결국 법정 가서 다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판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1심, 2심, 3심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도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검찰 조사가
어떤 식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검찰에서 참고인을 부르면 누굴 부르기 전에 뭐 범죄 사실에 대해서 뭐 범죄 구성 요건에 맞게 뭘 질문을 해서 맞춰야겠다라는 건 하지만 이번 이 조국 1년의 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 관련된 이 조국 사태라고 하면은 이 1년의 이런 증거를 다 깨어 맞추고 그 진술을 하나씩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맞아요. 김경록 PB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진술이 필요했던 거죠. 이것은 증거인멸입니다라고 하면 그렇습니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 진술 하나가 조각을 맞아요. 모든 퍼즐을 맞춰놓고 그 진술을 끼워 맞추고 딱 이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크게 그려놓고 네. 제가 원하는 색깔을 하나씩 네, 입히는 그렇게 거예요. 하는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이것뿐이 아니고 막 지금 김경록 PB 얘기를 해줬지만 그 예를 들면은 그 강사 휴게실에 있던 그 컴퓨터도 먼저 검찰 수사관들이 가서 조국 폴더다라고 먼저 외쳤어요. 네. 외친 다음에 뭐 열어보니까 뭐 형법, 민법 이런 것들이 있고 했는데 이 조교가 이거에 대해서 뭐 내가 인수인계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네. 했는데 인수인계 받았다라고 써라. 그렇게 쓰면 문제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냥 여기 이 학교에 있는 행정처장이 그렇게 쓰라고 하고 인수인계 받았다라고 쓰고 뭐 쓰라는 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 그렇게 쓰라고 해서 썼다. 내가 그렇게 인수인계 받은 것도 아니고 함에도 불구하고 쓰라고 했기 때문에 썼다. 근데 검찰이 그제서야 그렇게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서 안내를 해준 것뿐이다. 이렇게까지 인정을 했어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돼요. 모든 거를 다 준비를 하고 네. 다 깨워 맞춘 다음에 자기들이 필요한 거를 다 딱딱딱딱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말이 안 그때 되는 그 거예요. 조교가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렇게 써도 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음에도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맞다라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떤 압박? 그렇죠. 심리적 압박? 네. 이거를 이제 그 조교한테 준 거죠. 네. 그리고 저는 그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제가 제일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강사 휴게실에서 그렇죠. 압수해간 그 PC 네. 거기에 증거 능력이 인정될 것이냐 네. 저는 그게 지금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건 증거 능력이 저는 없다고 봐요. 네, 분명히 그 임의 제출물의 압수라고 하는데요. 그 임의 제출물의 압수라는 거는 이제 임의 제출물을 이제 임의로 내면 그거를 검찰이 가지고 가서 증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임의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물건의 소유자이거나 소지자이거나 보관자여야 돼요. 그런데 동양대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봤는데 그 동양대 건물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있으면 좋은데 그 복도를 들어가면 정경심 교수의 교수 방이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강사 휴게실이 여기가 있어요. 바로 건너편, 바로 앞에 있고 유리문으로 그 속이 보여요. 그 안에 그 PC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조교의 소유도 아니고 조교의 소지자도 소유자도 보관자도 아니고 그건 정경심 교수가 방에 뭐 공간이 모자라던가 해서 그 조교실에 그 강사실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경심 교수가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거를 압수해 가려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압수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조교에게 임의 제출물을 해라라고 해가지고 받아간 거는 저는 정말 이거는 검찰이 증거를 강취한 것이다. 저는 이거는 정말 너무 무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그냥 위법 수집 네. 증거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나요? 위법 수집 증거요. 네. 배제 법칙에 위법 의해서 수집 증거.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제 추출한 많은 것들이 증거 능력이 부정되면은 또 사건이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고 검찰이 이런 식으로 의도를 갖고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도 아닌데 네.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보관했다고 써라, 인수인계 받았다고 그렇죠. 써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검찰이 이렇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사실 우리가 이거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이제 거의 나올 때가 아직- 됐어요. 아직 멀은 것 아직 같아요. 한참 멀었어요. 멀었어요. 네, 아직 멀었어요. 한참 멀었어요. 이거를 반시- 알면 예. 알수록 하나하나 법정에서 나오면 나올수록 와 이렇게까지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네. 재판이에요. 맞아요. 네.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관심을 계속 가져야 돼요. 이 네, 재판에. 맞아요. 아니 그동안에 그 검찰의 이런 해온 행태들을 보게 되면은 전 최근에 그 윤석열 씨가 너무 조용히 지내잖아요. 이 상황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 요즘 검찰들이 내부에서
윤석열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 추측입니다. 예, 김용민 씨 기소장만 추측. 예. 보더라도 공소장만 보더라도 그 선수들 아니야 검사들은 저 엉망인 걸 알거든. 아 이거 말이 안 된다. 지금 뭐 수사도 그렇고 기소도 그렇고 순엉망인 걸 잘 알거든. 이러다간 검찰 망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검사들은 정권 편이 아니에요. 박근혜 편도 아니고 문재인 편도 아니고 검찰 편이죠. 검찰 편이야. 네. 그러니까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 박근혜 정권 초기에 윤석열 등 이 검사들이 국정원 선거 개입 이거 잡으려고 했던 거는 당시에 그 국가의 권력이 국정원이 더 있었어. 대통령이 총애하니까. 검찰은 좀 밀렸다고. 그러니까 검찰이 국정원이 지금 쏠려 있는 권력을 검찰이 국정원에게 쏠려 있는 권력을 자기들이 가져오기 위해서 국정원을 마구 깐 거예요. 박근혜가 부정을 해서 깐 게 아니라 국정원에 쏠려 있는 권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국정원을 깐 거야. 이거 박근혜가 이게 까지는 순간 자기한테 부메랑이 될 게 뻔하니까 수사를 못하게 황교안시켜서 압박을 넣었지. 말을 안 들어. 결국에는 뭐 윤석열 등 줄줄이 물을 먹였지. 그런 거였어요. 그때 당시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무슨 뭐 문재인 야당 야당 정치인을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무슨 박근혜 정권의 반기를 든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러면 지금 이 국면을 보자고. 지금 미래통합당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라기보다는 아니 결과적으로는 또 그런 지향도 없지 않아 보여요. 일단 그 자기가 이렇게 새를 키워가지고 미래통합당 대선 후보가 되면 대통령이 되는 이른바 대호 프로젝트가 가능하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검찰의 국면에서 힘을, 조국을 그렇게 요란하게 털었는데 정말 무도할 정도로 비난을 받아가면서 털었는데 공소장을 보니까 이건 한편의 코미디야. 어떻게? 이러면 야 이게 윤석열이가 이제 완전 검찰을 아작을 내려고 아주 그 매장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후배들이 형님 그만두시오. 아니 아직도 그 지금 되지도 않을 그런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 해 뭐합니까? 그만둡시다 이제 이쯤에서. 검찰 망신 충분히 시키셨어요. 이렇게 밑에서 지금 막 이렇게 네. 뭐라고 저기 윤석열을 향해서 압박을 가는 건데 윤석열은 그만두는 순간 자 이상 김용민 씨 뇌피셜이었습니다. 예. 아니 그만두는 순간 예. 저팔리가 되는 겁니다. 저팔리가 네, 아, 저팔리가 되는 거예요. 네. 저팔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야 코미디언이 욕 갖고 웃으면 너무 없어 보인다. 아니 왜 웃었는지 알아요? 왜? 생각지도 못했거든. 아, 예. 생각지도 못한 그러니까 튀어나온 이제 웃기네. 예. 형님 이제 그만하시오. 할 만큼 하셨는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 왜냐하면 그들 다 검찰주의자인데 검찰이 내부에서 치고받고 싸워 얼마나 모양새가 안 좋아. 그러니까 조용히 형 이제 그만해요 이제 할 만큼 했잖아. 되지도 않을 거 왜? 이러면서 지금 윤석열과의 그만두게. 그 윤석열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총선이 끝나면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진짜 완전히 그 미래한국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뭐랄까요? 검찰 개혁론자들에게 힘이 실리는 결과가 나왔다.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노골적으로 더 나가겠지. 그 한 명, 두 명이 그렇게 대표해서 오는 게 아니라 단체로 형님 그만하셔야죠. 안 하셔요? 안 하면 할 수 없지. 이제 장모 아내 문제 공수처 풀릴 이제 수밖에 생기죠. 없지. 네. 공수처 가기 전에 우리 손으로 당신 끌어내릴 거야. 검찰총장이 공수처 가가지고 개망신 당하는 꼴을 어떻게 보나 우리 검사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검찰이 그만큼 검찰을 위해서 끈끈한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자 이거 그러면 만약에 그래도 예, 예. 검찰은 그 윤석열 총장 한 명이 뭐 물러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방송을 하게 되면 항상 기승전 검찰 개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검찰이 지금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 기소권이나 강제 수사권이나 뭐 이런 수사권들이 다 영장 청구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그러한 권력을 견제하는 어떤 다른 구조가 잘 성립되지 않는 한 이런 검찰은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맞아요. 그리고 예.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고 이용마 기자님이 이제 올해 검찰 출입
기자를 하시면서 이제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책을 쓰신 것이 있어서 예전에 한번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검찰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권력과 결탁을 해서 이익을 누린 그런 부분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그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과 결탁하지 않으려는 정치 세력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와 검찰이 결탁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생기기 때문인 거죠. 그래야 그런데 힘을 가지니까.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죠. 거의 뭐 0이죠, 그거는. 검찰의 힘을 빼려고 그렇죠. 하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정말 마음에 안 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결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결탁을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국회에서 지난해에 우리가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런 차별적인 조국 가족에 대한 정말 차별적인 수사를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목도를 하시면서 정말 촛불을 드시고 작년 12월에 검찰개혁법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공수처법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됐는데 완성되지 않은 법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통과가 돼서 정말 균형 있게 잡히려면 예를 들면 자치경찰법이라던가 뭐 정보경찰에 대한 어떤 또 규제 방법이라든가 그렇게 세밀하게 이 정말 구조를 만들어야지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때 우리 검찰은 온 나라를 조국 사건으로 다 뒤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틈도 없었고 제대로 정비될 틈도 없었어요. 말이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맞아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국민들께서 제대로 잘 판단하셔서 선택을 해주셔서 정말 검찰 개혁이 제대로 끝나야지 지금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시는 이런 날이 안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라는 생각도 하시는 네.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만약에 선거가 뭐 이두저도 아니게 나온다. 그렇게 될 경우 이제 검찰이 이두저도 아닌 상황에서 일당을 바꾸려고 하겠지. 민주당 당선자들만 갖고 탈탈 타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그럴 수 있죠. 예, 선거 부정에 대해서. 그렇지. 예, 예. 그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6개월 이내에 그 기소를 해야 됩니다. 네. 6개월 이내에 기소하려고 애를 쓰겠지. 그런데 압승을 하면요, 이 국민이 만들어준 이 구도를 바꿀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내일 총선 결과는 검찰 개혁의 고냐 스톱이냐 이게 또 그 갈림길에 서는 네. 그런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내일 총선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투표율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총선, 그러니까 그 기존 총선에 비해서는 올라가고 대선에 버금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인 어떤 이런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맞아요. 뭐 조국 개혁, 조국 구도, 조국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통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꿰뚫어보게 된 거예요. 검찰이 정말 문제구나. 검찰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더 똑똑해지고 있어요. 네, 똑똑해지고 점점. 있어요. 예. 검찰이 민낯을 보여주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우린 투표밖에 할 게 없구나. 그래서 내일 다 투표장에 다 가시지 않을까. 높아질 것 같아요. 한 가지, 그러니까 이 투표율이,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면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는 시간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TV도 좀 많이 보시고 네. 뉴스도 좀 많이 보시고 네. 뭐 이런 좀 결과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조금 걱정되는데 오늘 오는 길이 좀 많이 막히더라고. 많이 막혀요. 예. 어디 좀 놀러 가시는 건 아닐까? 저도 근데 오늘 좀 깜짝 놀란 걱정도 게 좀 들어요. 약간 예. 오늘이 내일이 무슨 휴일이고 그런 게 아닌데 거리가 약간 굉장히 오늘 약간 무슨 예. 뭐 토요일 같아요. 금요일 네. 밤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내일 꼭 좀 투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소중한 권리 행사하시고. 네. 예, 사전 투표율이 그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엄청 높죠. 네. 정말 엄청 뜨거운 열기를 보였고요. 예. 네, 내일 본선거에서도 꼭 그 열기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진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계속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을 안 지는 두 단체잖아요. 검찰과 네. 뭐 언론 네. 뭐 항상 얘기하는 검찰이 만약에 이번에 뭐 이건 뭐 저의 뇌피셜입니다. 이건 저의 상상인데 만약에 조국 장관 사건이 무죄가 나오면 분명히 책임 안 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완전히 진짜 박살이 나고 가족은 완전히 진짜 뭐 다 까발려지고 완전
이미지도 그렇지만 뭐 전체적인 이런 사람 한 명을 완전 피폐하게 가족을 피폐하게 만들어놓고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런 상황들. 뭐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좀 검찰 개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찰도 어느 정도 이제 기소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 좀 뭔가 좀 손해가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법이 좀 생겨야 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 예, 무조건적인 기소가 정답인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이제는 그 검찰이 모든 정의를 다 독점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도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검찰이 이 모든 칼날을 다 쥐고 검찰에게 밑보인 놈들이 다 그냥 목이 날라가는 검찰 왕국을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권력을 분산시켜 가지고 검찰에게 모든 수사권, 기소권이 쏠려 있다 보니까 검사가 잘못한 죄는 뭐 이렇게 잘 묻질 않아요. 검사의 죄에 대해서는 이런 잘못된 그렇습니다. 관행과 예. 또 이런 법 현실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의회 권력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세상이 투명하고 좋은 사회일수록 검사는 잘 안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예. 예. 그 배트맨 보면은 검사가 아주 전면에 서잖아요. 예. 그 투페이스 아시죠? 네. 검사예요, 그 사람이 원래. 근데 악인으로 완전 가죠. 사실 안 좋은 사회일수록 검사가 부각이 되는데 예. 검사가 부각이 안 되는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근데 제가 이제 피아 지방법원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전부터 김용민 PD님에 대해서 좀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 그래요? 네, 그랬던 부분이 이렇게 그런 말 해주시는 여자 출연자분 계셨는데 예. 이렇게 노벨 평화상감입니다. 예, 예. 사회복지사 아니시죠? 예, 예. 이게 언론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선택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게 문제인데 이렇게 선택적으로 휘둘렀을 때 특히 언론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부분은 묻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이 부분에서 김용민 PD님은 계속 그 문제 소외되는 제기를 부분이 하죠. 무엇이냐 이거 왜 이렇게 되냐 따지고 정말 불독처럼 계속 물고 늘어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각성시켜드리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이 문제가 있을 때 언론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또 김용민 PD님이 왜 검찰 그렇게 너네 문제 있느냐고 계속 정말 이거 한 주제를 가지고 끝나지 않을 만큼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나도 끝나지 않겠다. 어떤 그런 정신으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거든요. 김용민 PD님 한 분은 계란이에요. 근데 검찰이라는 바위를 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게 소리가 되는 거죠. 목소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김용민 PD님이 그 몸을 바쳐서 계란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 이제 그 잠깐 어깨 올라간 것 같은데. 제가 몸무게가 100kg가 넘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패러디 좋았어요. 아 그래요? 패러디 예, 예. 알고서 웃는 거구만. 예. 네, 아, 그렇습니다. 형님, 알지 그걸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예, 그래요. 아니 근데 좋은 말씀하신 게 이 각성 효과라는 게 여러분도 혹시 그 블랙박스로 본 세상 보십니까? 그 교통사고 나는 네네네. 장면 그 블랙박스로 모은 네. 거 네. 그거 보면 각성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계속 눈으로 보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고 맞아. 사회 이슈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위험에 방지하게 되고 네. 각성 효과가 나오는 그런 효과를 우리 또 김용민 또 PD님께서 하고 계신 거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래요. 그 정경심 교수 얘기했고 네. 네. 두 번째 얘기죠? 주제. 채널에 지금 몇 분? 20분? 이제 한 10분만 더 얘기합시다. 그럴까요? 예. 다음 주제 짧게 할까요? 아니면 이거 더 얘기할까요? 짧게 합시다. 네. 다음 주제? 예. 채널 A 네. 사건에서 음. 그 기자 이모 기자 이모 기자 이동재. 네, 이동재 기자 이동재 기자와 이제 예. 한모 그냥 이름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 어때? 네, 누구죠? 한동훈? 한동훈. 네, 한동훈 검사장 간에 거기 이제 그 문제 언론과 검찰의 이제 어떤 유착 문제에 대해서 대검에서 감찰을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윤석열 총장이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뭐 이런 뉴스 기사를 봤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 사건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 이동재 기자가 그 신라젠 그 이철 대표에게 쓴 편지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얘기를 해라. 그럼 그 뒤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와. 이거를 과연 그 연차 몇 년도 안 된 대박이다. 뭐 애송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 10년도 안 된 그 기자가 과연 이철 대표한테 그렇게 편지로 쓸 수 있는 말이었을까? 그게 과연
이동재 기자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을까? 저는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몇 년 그거는 차였죠? 말이 그때가? 안 돼요. 그 그거는. 상황이 몇 년 차였어요? 그 기자분이. 몇 년 차인지 잘 10년 모르겠어요. 안 10년 됐지만 안 됐어요. 10년 안 됐어. 10년 안 됐죠. 네. 종편성긴 지가 이제 뭐 10년이 안 됐고 2011년 겨울에 생겼으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밝히려면 그 이동재 기자의 통화 내용 녹음을 확인하면 바로 확인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찰이 사실 필요한 건데 그 감찰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 보면 또 이 부분에서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기승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은 결국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해주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 쉽게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기자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양쪽 다 고리 자르게 할 겁니다. 네. 100% 이미 다 했죠. 그 다음 날 저는 바로 방송 세계를 했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방송의 네. 그 생리를 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뭐 검찰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100%입니다. 그 100% 꼬리 잘리니까 저는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뭐 어디도 손 내밀어 주지 않아요. 그냥 내부 고발자가 되시는 길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 어떻게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감찰에 대해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려면은 네. 뭐가 문제인지를 실체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일단 이제 소극적이라고 말씀을 좀 네. 완화쇼 하셨지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이 말을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검찰 조직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 절차적 적법성은 다 떠나서 수사를 그렇게 하시던 분이 어떻게 막상 검찰 내부의 조사 자체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감찰 자체를 무마시키려고 하시는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바보가 아닙니다. 네. 감사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변호사님? 그렇죠. 해야죠. 네. 보세요. 만약에 그 이철 대표가 그 기자의 편지를 받고 정말 그 가족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정말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돈 줬다고 하라 그러니까 정말 그래 나 유시민한테 내가 돈 줬어라는 진술을 했다고 만약 쳐봐요.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겠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님은 이미 언론에 완전 이슈가 됐을 그렇죠. 것이고 검찰 조사받으러 다니실 거고 그 자체가 예. 이미 이번 총선에 개입을 하겠다는 저는 의도로 생각이 되지 않지 않을 수 없어요. 안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지는 않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예. 정말 너무 큰일인 거죠. 어떻게 검찰이 우리나라를 흔들겠다. 이렇게 몇 번이나 흔들 수가 있나요? 지난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정말 국민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어떤 분들은 정말 생업을 뒤로 한 채 검찰 개혁을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왜 검찰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하려고 하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봐요. 대중적인 그러니까 이거를 감찰을 예. 통해서 밝혀야 되는 일이라고요. 대중적인 인기를 이렇게 얻고 계시고 뭐 유튜브 방송만 한 번 해도 사람들의 시청자를 이게 굉장히 많이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셨던 그분도 이렇게 그분에게도 이렇게 뭔가를 그렇죠. 검찰에서 만들면 네.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다. 네. 난 이게 맞아요. 너무 무서운 거. 난 너무 진짜 무서워요. 후덜덜이라니까 나는. 진짜 후덜덜이에요. 나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대중 앞에 서면서도 나는 진짜 요즘에 내가 이거 해서 이것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후덜덜 하다가 그냥 나가 떨어지자. 야 누가 나 잘못 걸리면 진짜 박살이 나겠구나. 나는 맞아요. 그거를 마음을 먹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와우. 예. 왜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예 대비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하다못해 저는 그렇다 치고 유력 대선 후보가 되실 수도 있을 뭐 약간 그런 분을 이런 정치 공작으로 들어간다면 이거 검찰 조사받고 총선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 이렇게 큰 일을 벌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 했다고 하겠는데 이건 감찰을 무조건 좀 무조건 해야죠. 해야 된다고 그리고 봐야겠죠. 조금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후속 보도가 없고 조용한데 이걸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 얘기했으니까 됐지. 식상해라고 하고 그냥 묻어요. 묻히고 그리고 뭐 이미 기성 언론들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거나 오히려 MBC를 공격하면서 뭐 왜 하필 이거를 총선 전에 터뜨렸냐, 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역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묻히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떠나면은 그곳은 그냥 없었던 일이 됩니다. 맞아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처벌을 받거나 안 받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계속
크게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네. 감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를 해서 네. 감찰을 하는데 검찰총장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네. 그게 아니고 절차적인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예, 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통보를.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런 건 문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해서 감찰 자체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문제 삼았다라는 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런 호되게 한번 혼나야죠. 감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용민 대표님. 네. 감찰은 어떻게 좀 할까요? 내부 할 것 감찰. 같으세요? 아, 해야지. 당연히. 무조건 하고 해야 된다고 싶고. 보시죠? 근데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 선거 저도 결과가 그렇게 영향을 생각해요. 미칠 것이다. 예, 근데 뭐 압승으로 만약에 된다면 저형 아니, 뭐 지금 머릿속에 내가 압승이 네, 저형 선거밖에 없어 지금 머릿속에. 압승이 된다면은 이건 뭐 압승이 된다는 예측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다면은 검찰은 은맥이 주고 하지요.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좀 바짝 붙었다든지 혹은 이겼다든지 이러면은 동력이 붙을 수가 없어요. 예. 미래통합당에서 또 내세운 게 이제 뭐 어떤 분께서 하시는 말이 지금 미래통합당을 많이 안 뽑아주시고 만약에 민주당이 180석이 넘어가면은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뭐 자를 것이다. 뭐 약간 뭐 이런 말을 뭐 하기도 했었잖아요. 아무래도 좀 총선과 연관이 많다고 그냥 보시는 거겠죠. 다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감찰은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 언제쯤 이제 선거 지나고 만약에 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이 내부 감찰이 절차적 문제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공표를 하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공표를 게 아니에요? 공표를 막 할 필요는 없는 건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감찰은 누가 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예, 산하 예, 밑에 감찰위원회에서 있는 하는 건데 감찰위원회에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보를 뭐 대상자에 대해 통보를 할 때 이 부분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한다,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이제 감찰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검찰에 대한 감찰이 너무 약했다. 그래서 대검에 감찰 대검에 있죠. 그래서 그래서 감찰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묻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냥 묻을 수가 없는 네, 내용이네요. 묻을 수는 없습니다. 뭐 결과가 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예, 예. 그리고 뭐 이동재 기자는 이제 고발을 당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네, 거고요. 조사를 예. 받을 때 어떻게 진술할지 그러네요. 그 부분이 또 막 기사가 또 써질지 이것도 좀 그러네요. 궁금해요. 아니 네. 검찰에서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검찰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얘기가 있으면 바로 다 바로 또 흘리는군요. 흘렸는데 이 부분은 흘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분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정치를 떠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모 대선 후보 여당인지 야당인지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네. 모 대선 후보 캠프에서 거의 브레인 역할을 했는데 이 나라는 재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재벌부터 손 봐야 된다. 돈줄을 국가가 컨트롤 못하면은 이 자식들이 어떻게 덤빌지 모른다. 그래서 취임하고 그 이튿날, 대통령 취임하고 그 이튿날 그 청와대 오라고 그래서 버스에 태워가지고 남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대통령께서 네. 그 본사가 있는 그 왜 을지로 쪽에 당신은 을지로 쪽에 본사들이 많이 아, 있었어요. 회사가 많이 좁혀지네요. 예, 예. 아니 지금 뭐 강남도 있고 어디도 다 흩어졌지만 그때 을지로에 다 옛날에는 모였었을 그랬죠. 때야. 예. 우리 경제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저기서 한 3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딱 한마디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차렷 열중시라는 거야. 한마디로 기업인들이 그 지금 돈 가지고 마크에서 지금이야 뭐 대통령이 뭐 저기 기업 방문하면은 저희가 얼마를 투자하겠습니까? 얼마를 투자하겠습니다. 얼마를 고용하겠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뒤에 가서 다 호박씨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자들 차렷 열중시 시켜야 그래야 뭐 개혁을 하든지 뭐 혁신을 하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양반한테. 그거는 독재 아니냐 했더니 야 독재가 어딨냐? 그 대통령이 언제 너희들 내 앞에서 차렷 열중시 하라고 그랬어? 그냥 단지 지나가는 말로 한 3억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이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알아서 그렇게들 했다. 예, 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한 거야? 예. 이게 검찰 개혁이고 뭐고 간에 예. 하여튼 지금 장난치는 재벌들 우리나라 경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무슨 개혁이든 이루어지지 않는다. 검찰 개혁, 언론
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언론 쪽도 뭐 재벌 쪽이랑 연관성이 계속 있으니까요. 예, 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갑자기 뭔 얘기를 하나 좀 유심히 듣고 있다가 네. 막판에 야, 이상한 내가 지금 소리였구나. 선거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형 지금 선거에 아주 정신이 네, 완전 계속 뭘 다 물어봐도 있어. 뭘 물어봐도 다 선거 얘기로 진짜 나와요. 내가 안 물어봤어. 그냥 자기 뭐 혼자 상상하다가 뭘 얘기한 거야 갑자기. 예, 딱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좀 봐주셔야 돼요. 네, 맞아요. 내가 지금 오후 3시부터 방송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서요. 방송돌이야 방송돌이. 지금 아주 정신이 없어. 그럼 형님 지금 3분 남았는데 마칩시다. 마무리하시는 게 네. 그래서 내일 선거에 우리가 또 좀 집중을 해야 되니까 선거 이후에 또 선거법에 대해서 좀 법리 뭐 이제 위반 사항이 나오면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하고 네. 네, 다음 주에 좀 더 네, 선거 결과 지켜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게 좋을 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예. 저 김남국 당선인도 모셨으면 오. 아 좋겠네요. 그래요? 예. 아 그건 뭐 나올지 안 확실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했는데 예, 예. 누구시더라? 이런 다음에 예, 제가 욕을 해주겠어요. 아니 이제 떨어지면 우리가 누구시더라 해도 되지. 예, 그래요. 그냥 모르는 거죠. 예. 네. 어쨌든 뭐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피아 지방법원은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